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말로 공격성을 푸는 것을 구강 공격성이라고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다가 깨무는 것처럼 사람 안에는 공격성이 누구나 다 있어요. 성인이 되었을 때 유독 심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구강 공격성이 발달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지트 한박사TV 함쌤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고 계시는 상사분 중에 유독 힘든 사람 안 계시나요? 제 생각에는 약간 폭군 같은 직장 상사, 이런 분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 인간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이직도 잘 안 해요. 그렇다고 내가 먼저 그만두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만난 나르시스트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르시스트 상사는 크게 특권 의식이 있어요. 자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자기에게 과몰입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상이라고 하죠. 셀프 이미지가 과장되어 있고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대놓고 자랑하거나 어느 때는 실제 그 성취보다 과장해서 표현도 잘해요. 어딜 가든 주목받아야 되고 칭송받아야 되고 후배는 그저 상사의 팔다리 역할, 그림자 역할만 합니다. 이런 나르시스트 상사는 자기애적 방어가 아주 큽니다. 거만하고 아나무인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예요. 일이 안 되면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직원 탓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 그 분노와 원망을 팀원에게 돌려요. 이렇게 폭군 같은 나르시스트 상사의 말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말투를 내 상사가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나르시스트 상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말투, 상대의 책임을 추궁하기. 예를 들어, 야, 몇 번을 알려줘야 되냐? 제대로 좀 들어. 선희씨, 지금 생각하고 일 처리하는 거야? 내가 그것까지 알려줘야 돼? 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네가 잘못 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공감력 1도 없는 상사죠. 그들은요, 상대의 무지함을 공격하거나 상대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말투를 정말 많이 씁니다. 특히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꼭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을 아주 무안하게 만들고 업무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말투, 상대의 감정 조절하기. 예를 들어서 선희씨는 예민한 게 문제야. 선희씨, 미리 짐작하지 마. 선희씨,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야, 스트레스는 너만 받는 줄 알아? 난 더 받아. 그리고 그게 그렇게 속상할 일이야? 네가 오해한 거지. 이런 말투로 상대의 감정까지 자신이 조절하려고 해요. 특히 상대의 감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특징이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의 말투는 정말 이기적이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투, 핑계대기. 핑계대기는 나르시스트 상사가 불리한 상황일 때 정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말투예요. 예를 들어서, 선희씨, 내가 다 선희씨를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야, 씨,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확인해보고 이야기한 거야? 선희씨, 난 당신이 섭섭해할 줄 알았어. 근데 왜 진작에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얘기했으면 더 수월하게 잘 풀렸을 텐데. 이렇게 자신이 선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말을 하지만 결국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잘못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상사와 공존하는 방법 있을까요? 일단은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합니다. 오늘의 솔루션이거든요. 나르시스트 상사의 먹잇감은 누구냐? 바로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인가요? 내가 감정에 잘 상처받고 무슨 말을 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울고 이런 사람들, 구강 공격성이 발달한 그들에게 이런 호군들이 딱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또 호군들은 어때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이 회사에 온 내 잘못이지. 이러면서 내 탓하잖아요. 그러니까 남 탓하는 폭군과 가장 좋은 짝이 되는 거예요. 이 박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한다라는 것은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심리적이든 물리적인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내 감정에 먼저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나도 화가 나죠. 여러분, 화가 영어로 anger이라고 하잖아요. 스펠링 A 앞에 D자를 붙이면 danger이 됩니다. 위험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나의 화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의 말에 화로 반응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가 하는 말에 인정하는 표현. 아, 그러세요? 네. 이 정도로만 하세요. 상대를 인정하되 마음속으로는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라는 이러한 단호함, 경계선 긋기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설득하고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나의 마음, 감정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그들은 시크하게 말하고 무반응을 하는 것에 더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냥 막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꾸하는 거죠. 아, 팀장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팀장님 지금 선 넘으셨어요. 팀장님, 전 막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르시스트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쿨하게 이야기해요. 막말하는 상사에게 선배님,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이대로가 좋아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면서 단호한 표현을 할 줄 알면 이 피해자에서 또 나르시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딜 가나 폭군 같은 갑질하는 상사들은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화를 내면서 말하고 흥분하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방법은 없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감정은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 단지 우리는 스스로 상처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거리감을 잘 두고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주 놀러와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합니다. 또 만나요.